고향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마지막 입지로 어제 발표됐죠. 이로써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전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3기 신도시 어디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3기 신도시는 총 5곳인데요. 이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해서 이 지난해 말에 발표됐었던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 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이 과천의 경우에는 부지가 33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서 이 신도시로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이 정부가 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서울 접근성과 자족 기능입니다. 이 우선 서울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신도시들은 서울과 평균 1km대로 떨어진 곳에 입지를 선정을 했고요. 또 빠른 이동을 돕는 교통수단의 확충책도 잇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 고양 창릉지구를 보면 6호선과 서부선이 지나는 세전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역이 신설됩니다. 이 갇힌 고양선은 GTX A노선이 지나갈 대곡역을 포함해서 총 7개 역을 신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7개 중에 창릉지구 내에 역을 3개 정도 만들고 또 신설역과 경의중앙선 화전역을 BRT로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릉지구에서 여의도 또 용산까지는 25분이 걸리고 또 강남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도로도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을 해서 이 자유로의 교통량을 좀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부천 대장지구도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상황이나 또 교통편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이 대장지구는 인근에 김포공항역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있는데요. 이 역과 계양지구 그리고 대장지구를 잇는 슈퍼 BRT를 설치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서울역까지는 30분대, 또 여의도까지는 25분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의 경우에는 이 계양 나들목부터 서울 광명 고속도로를 잇는 경명대로를 신설 확장하겠다는 방침 등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신도시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서울 중심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고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표를 할 때도 서울과 가까운 여기로 했다, 몇 분, 30분 걸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역까지 혹은 여의도까지 25분에서 30분에 끊을 수 있는 신도시 구역이라면 인구 분산 효과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도시 15곳이 그동안 조성이 됐는데요. 이 멀다,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불평이 끊임없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유래 같은 곳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트램이 아직까지도 약속했었지만은 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출퇴근 지옥이다, 신도시에 대한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 대책을 좀 초기부터 수립을 해서 이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늦게 입주하는 시점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좀 누릴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신도시는 오는 2022년부터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총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에 2026년 이후의 분양 물량도 4만 4천 가구나 되기 때문에 이 입주 시점을 2028년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GTX A노선이라든지 정부가 발표했던 그런 야심찬 교통 계획들이 좀 세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또 하나 3기 신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좀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족 기능 강화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 신도시 중에서도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좀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곳과 좀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창릉지구는 판교의 2.7배, 또 대장지구는 1.4배의 면적을 자족 용지로 좀 만들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 자족용지에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허브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좀 기업들의 활동을 좀 돕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 벌써 신도시가 1, 2, 3기까지 오면 꽤 여러 곳이 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공급 과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어제 추가로 신도시 발표된 지역에 일부 지역에 또 카페 커뮤니티를 가봤더니 그곳 사람들은 공급이 너무 과잉이라고 또 싫어하더라고요. 집값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까? 일단 우선 이번 대책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그간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이 신도시가 서울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좀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과연 지금 17만 3천 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 공급량이 이 2기 신도시와 놓고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시너지냐 아니면 공급 과잉이냐를 놓고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신도시 인근 부동산에는 문의 전화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지 공인중개사의 말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성능 지구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의 전화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급매물에 대한 문의 전화가 좀 있었고요. 근데 주인분들은 지금 걷어들이고 있어요, 물건을. 이 반면에 기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는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모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빨대 효과를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3만 8천 가구가 들어설 창릉의 경우에는 덕은이나 삼송, 또 원흥, 그리고 화정, 향동 등 인근의 택지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2만 가구가 공급되는 대장지구의 경우에는 이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와 인접을 해 있는데요. 이 지역과 조금 더 떨어진 곳에 2기 신도시인 검단이나 김포 한강신도시 등이 있고요. 또 청라라든지 검암지구 등도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우려가 좀 확산되는 곳이기도 하죠. 예. 결국 기존 택지지구까지 아우르는 그런 인프라 개선이 적기에 이뤄져야만 이 전문가들은 신도시가 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선결 조건을 좀 내세웠고요. 또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중에는 이 세 곳 모두 기존 원주민들이 보상을 놓고 좀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 방안들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이런 불만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정책들이 좀 발표돼야만 이렇게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